엑스포는 좋은가요? 2030이 뭡니까? 2030. 엑스포. 개최 전망이 높은가요? 어디 분위기 어떤가요? 다 돼갑니까? 아무튼 부산에 큰 변화, 사실은 그 2030 엑스포가 되면은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산에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엑스포 유치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실 줄 압니다. 좋은 계기가 될 바라겠고요. 부산에는 잘하는 거리가 많죠. 또 해운대도 있고, 해운대는 역사적으로 누구하고 관계가 되죠? 네, 그렇죠? 고은 최치원대. 원래 이제 우리가 고은, 이름 문자, 고은이 구름 문자에서 고은이라고 쓰는데, 또 해운, 바다의 자, 구름 문자, 호가 한 두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해운이라는 호를 써서, 해운 최치원 선생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래서 해운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해운대에 있기 때문에, 부산이 앞으로 큰 그러한 운을 받아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근데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너무 경제 문제에 치중해서 그냥 역사를 잠시 잊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너무 경제 쪽으로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사실 많아요.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를 모르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너무 현실적인 데 너무 치우쳐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의 모든 그런 사회 분위기가 너무 그냥 그런 쪽으로만 흘러 있어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고 또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그런 것들, 역사,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 만큼 또 우리가 잊고 잊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역사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부산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지금 역사학자들이 부산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우리 역사, 삼국사의 삼국유사로 부산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본 서기를 갖다가 부산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부산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우리 삼국사의 삼국유사 책으로 부산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본 서기 역사책을 갖다가 부산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죠.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잘못했죠. 이 일본과 결탁되어 있는 그런 이 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아주 물참하게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은 부산의 부산 시사, 각 시에 가면은 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있거든요. 부산의 부산 시사, 또 여기 경상남도, 또 경상남도사, 도의 역사 보면은 부산 시사, 지금 부산 시사를 지금 쓰고 있어요, 새로. 근데 이미 작년에 경남도사, 경남의 역사책이 나왔어요. 경남도청에서 발간하는 경남의 역사, 우리 경남은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을 알고 보니까 거기에 완전 일본석이 갔다가 일본책을 맡겨놔버렸어요. 경상남도 역사를 쓰는데 이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그걸 아는 분들이 많이 데모도 하고 항의 전화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이제 저기 부산시청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부산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데 그 책은 언제 어떻게 나옵니까? 그 책은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을 뭘 자랑스럽게 하려고 그걸 쓰고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2030 엑스포 한다는데 내년에 책 부산 시사 책 나오고 보니까 완전 일본 책 갖다 베껴놨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도 모르게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마구당, 천재단 얘기가 그냥 옛날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과거가 중요합니까? 사실 과거라는 건 없어요. 다 현재일 뿐이지.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모든 일은 다 현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역사를 좀 정말 더 좀 소중하게 여기자. 이게 이런 좀 오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이 되면 부산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책을 지금 부산시에서 책을 쓰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남도청지가 어디 있죠? 창원이죠? 그 전에 마산에다가 창원을 마산 창원이 하나가 됐죠? 네. 지금 창원이 이제 경남 도청 소재인데 창원시에 도청에 전화해서 우리 경남 역사책이 작년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그 책 일반 시민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민이 주인이 돼야 돼요. 남이 대학 교수가 부산대학 교수가 역사책 써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알아야 돼. 우리 시민이 주인이 돼가지고 확인해야 돼. 내 마을의 역사책이니까 내가 확인할 권리가 있죠. 왜 부산대학 교수만 이 책을 써줘야 돼요? 아니죠. 그 부산대학 교수가 부산 역사를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시민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써주는 게 역사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도 이거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지. 장산, 마구당, 산재단은, 천재단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을까? 이런 자부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를 더 연구 좀 하시고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게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 스스로 내가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가 부산 역사를 어떻게 사랑할까? 대한민국 역사 사랑도 좋은데 부산 역사를 사랑하셔야 돼요. 부산 역사가 바르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전체 역사를 뜯어보시려면 세월이 많이 가야 돼요. 지역마다 우리 바르게 역사를 써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전라도에서 지금 전라도 천년사를 써요. 전라도라는 이름이 생긴 게 1018년에 되겠어요. 그래서 1000년이 넘어가지고 그 전라도라는 이름 생긴 걸 기념해서 전라도,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 개 광역단체가 합해가지고 돈을 8억씩 내가지고 24억을 만들어가지고 학자들한테 우리 전라도 위대한 역사를 써달라고 24억을 줬어요. 그 책이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일본 책 비껴놨었어.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2022년, 2023년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학자들이 우리가 국민서도 좀 있으면 일본을 앞질러요. 국민서도. 이 일본한테 일본 책 베껴다가 우리 역사 쓸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도 천년사 책 발간 못하게 정지시켰어요.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왜냐면 일본 서기가 좋다 나쁘다 지금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쓸 때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적인 문헌을 가지고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잖아요. 우리 문헌을 가지고 우리 시각으로 역사를 써달라 이거예요. 뭐 잘 써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역사를 확대해가지고 뭐 침소붕대해가지고 잘 써달라는 것도 아니야. 있는 역사를 그대로 있게 써달라. 그런데 왜 거기에 일본 책이 끼느냐 이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일본 서기도 그 중에 우리가 참고할 건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우리 전라도 천년사면은 전라도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써야 그 역사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부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시민의 관점에서 이 책이 써야지 일본 서기 관점으로 부산 역사가 쓰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30년에 가서 일본 책
쓴 부산 역사책 갖다 놓고 부산 자랑할 거예요? 이건 정말 이 땅이 뒤집힐 일이에요. 이래요 지금. 이 정말 이게 2023년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할 정도예요. 이게 일제 시대도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학자들의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아무튼 2030을 위해서 부산이 좀 뭔가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달라지면 우리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먼저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에 우리 국학원 우리 회원 동지들이 앞장서주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목이 참 어려워요. 읽을 수는 있지만 다 제목이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한민족, 마하고 설화, 동양 철학, 부도지 어려워요. 어려운 걸 어떻게 이해하니까. 물론 지금 우리 두 분 교수님이 앞서서 설명을 했어요. 마하고에 관해서 기본적인 건 설명을 해서 아실 테니까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하고 역사를 이해하려면 부도지라는 책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부도지라는 책을 통해서 마하고 이름이, 부도지라는 책을 통해서 마하고 이름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물론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 이름은 전해왔지만 체계적으로 마하고가 누구다, 마하고는 어떻게 역사에 전환하고 어떠한 역사적인 일을 했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러준 것은 바로 부도지라는 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책이 다 부도지예요. 아까 영예박씨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영예박씨예요. 그래서 난 늘 마음속으로 우리 어머니 영예박씨, 박씨가 그렇게 귀한 영예박씨는 몰랐는데 박재상 선생님 영예박씨 시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아무튼 저도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마하고 하면 부도지, 부도지 하면 마하고, 이걸 아셔야 돼요. 같이요. 오늘 그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마하고는 부도지에 의해서 알려졌다. 여기서 꼭 아셔야 돼요. 부도지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책이 너무나 귀해서 아까도 이 부산대학의 교수는 이 마하고 부도지 책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귀한 책을.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이제 그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아무튼 부도지, 박재상, 또 마하고 이야기, 마하고 뭐 창세 신화라도 좋고, 마하고 설화라고 해도 좋고, 마하고 역사라고 해도 좋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첫 장인데 뭐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이제 보면 요 그림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지, 두 이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문제가 나가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하고 부도지. 그 다음에 또 이름 기억할 게 있어요. 궁이 소인. 그러면 마하고, 부도지, 궁이 소인. 오늘 내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이게 해보세요. 마하고 해보세요. 마하고, 부도지, 궁이, 소인. 세 분의 이름과 책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양에도 보면 이렇게 여성 3신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서양에도 뭐 그리스에도 이렇게 있고, 뭐 켈트족의 여자 3신, 여자 세 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는 마하고, 궁이, 소인. 그래서 이분을 이제 삼신이라고 그래요. 삼신. 그것은 동서양에 같이 있어요. 우리의 삼신은 누군가? 마하고,
궁이, 소위. 삼신이라고 그래요. 특히 그래서 그 세 분을 그냥 뭐 우리가 삼신하면 여러 형태를 말할 수가 있으니까 마고 삼신이다. 근데 이 마고 삼신이 계신 분이 부도전에 안 나오지만은 그날 율려라고 해서 그날 그 나라 이름이 율려국이래요. 율려국. 율려 나라야. 율려라는 것은 이제 또 중요한 얘기지만 그 본래 나라 이름이 마곤 할머니가 계셨던 그 나라 이름이 율려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려 삼신이다 그래요. 그럼 율려 삼신 다시 볼까요? 율려 삼신. 율려 삼신은 마고, 궁이, 소위. 첫째 딸이 궁이, 둘째 딸이 소위. 세 분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마고 삼신이세요. 뭐 우리가 또 뭐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분도 삼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역사 속에서 나오신 역사에서 일러주는 삼신 하면 우리가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세 분을 말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부두제에서 말하는 마고 삼신은 마고, 궁이, 소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서양에 같이 여성 삼신이 사상이 있었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그걸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까 이제 기와 수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의 관점이니까 동양 철학에는 오행이 있어요. 오행하면 머리가 아프죠? 네. 첫째가 물, 수. 두 번째가 물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 다음에는 불. 네?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게 사주 볼 때만 오행이 아니라 우주의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걸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물이라 했어요. 두 번째 불이라 했어요. 세 번째 나무예요. 나무. 왜 나무 문제인지 설명드릴게요. 나무,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토. 토가 물론 토는 마지막에 있는데 사실은 토는 뭐 제자리 있는 거니까 토가 주인이에요. 뭐 나는 있거나 없거나 토잖아요. 그렇지만 순서를 말할 때는 수, 화, 목, 금, 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장 중요한 토가 이제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다, 불이다, 나무다, 금이다, 토다. 이것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5 요소, 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수, 화, 목, 금, 토. 이 중에 또 나는 오행이 아니라 육행을 할 거야. 뭐가 있을까요? 네? 돈? 돈은 넣을까요? 돈은 세금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물이다, 불이다, 나무다, 또 뭐 금이다, 뭐 토다, 이렇게 수화목금토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어떻게 정해졌나를 저는 동양 철학을 했는데 그냥 수화목금토가 다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두지를 보고 오행이 저런 순서로 정해졌구나를 비로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주요 동양 철학 뭐 수많은 책들이 있고 뭐 이택에 이울고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수화목금토가 어떤 순서로 생긴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부도지가 귀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보니까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처음에 태초에는 뭐가 있었냐 보세요. 여기 이게 기화수토라 그래서 이것이 4가지 원소예요. 기화수토야. 기화수토. 근데 방금 오행이라니까 5가지 해야 되는데 4가지밖에 없잖아요. 기화수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기화수토가 있는데 기화의 작용, 기작용으로
여기서 하나가 생겨서 뭐가 생기느냐? 기화수토인데 네 가지가 우주 마고 할머 시대에 네 가지 기본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화수토니까 뭐뭐 없죠? 목이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금이 없어요. 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 옛날 마고 시대에는 기화수토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수화목금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목하고 금은 나중에 생겼구나. 왜 그때는 나무 중요한 걸 몰랐을까? 금이 중요한 걸 몰랐을까? 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5가지 요소를 차이가 났을까?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화수토였는데 기가 가장 중요한 기인데 기가 나무를 만들어주고 자기는 주는 거예요. 이거 참 생명의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기가 가장 중요한 기, 우리는 공기, 이게 기잖아요. 다 기잖아요. 이 기 없으면 우리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기가 나무를 만들어주고 자기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수토가 됐어요. 그럼 나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나무가 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이 맞나요? 나무가 기의 역할을 하나요? 해요, 안 해요? 산소가 어디서 나오죠?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저 기가 나무를 낳고 자기는 모르나. 그래서 나무가 이제 오행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겠죠? 그냥 저는 나무 그냥 우리가 뭐 필요하면 낫으로 톱으로 쓱쓱쓱 자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나의 산소를 낳아주는 귀중한 나무예요. 그 중에는 기가 들어있어요. 기가. 그 다음에 기는 이제 물러났어요. 그래서 목이 남았어요. 그래서 목화수토의 사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는 물러났고 목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목화수토가 됐어요. 사행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다시 물러난 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토가 이제 금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누가 낳아요? 기하고 토가 금을 낳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금, 목, 화, 수, 토예요. 그러니까 나중 생긴 걸 앞에다 놓는다면은 처음에 기화 수토였었는데 우주가 한 바퀴 돌고 개벽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변해갔어요. 그래서 기가 물러나고 나무가 생기고 또 기가 물러난 기가 토를 도와가지고 금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금목화수토 이 오행이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할 때는 수화목금토라고 하는데 이 수화목금토가 비로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토가 기의 도움을 받아서 금을 만들어줬어요. 금.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게 철, 청동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금의 영향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역사의 발전 순서를 보더라도 금이 가장 늦게 만들어진 사실이죠. 청동기도 뭐 쇠붙이 이런 것이 마지막에 나왔어.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금, 목, 화, 수, 토의 오행이 됐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토가 기의 도움을 받아서 금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토의 역할도 금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끝나. 그래서 토가 아까 기가 나무를 만들어주고 자기가 숨듯이 토도 금을 만들어주고 자기도 숨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금목화수.
금, 목, 화, 수야. 토는 있으나 없으나 이 땅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는 기화수토였었는데 다시 세상이 변해서 계획이 일어나고 변해서 다시 변한 게 금목화수 네 가지가 됐어요. 토는 제자리에 있으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금목화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이론이 동양철학에서 이렇게 1육수, 2칠화, 380, 490, 50도 이런 하도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그런 1육수, 2칠화, 380, 490 이런 원리를 이제 나온 게 바로 이제 하도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낙수게 낙서요 이렇거든요. 낙서인데 우리 구도 철학에서 봤을 때는 금목 수화 토인데 그 토를 가운데에 들어가면서 토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우리 이제 부도시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오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은 누가 해요? 금목 화수가 일을 하는데 네 가지가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안에 숨어 있는 건 토예요. 그 토는 가운데 있으면서 필요한 것만 주면 돼.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우리 토는 어머니 마음처럼 그냥 그 역할만 해주면 되지 드러내진 않아요. 토의 존재. 그것이 이제 우리 구도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토의 역할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것도 이거 얘기하고 복분 얘기는 해야 되는가? 이 복분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이제 쭉 발전해 왔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마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고성이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장 그 이상적인 마고성 그 마고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이제 변해요. 그 가운데 황궁시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 마고 시대가 이제 무너지니까 마고 시대를 마고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다시 살려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가 쭉 오미의 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마고성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우리도 아무튼 그런 타락의 과정을 거치고 쇠퇴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때에 이제 황궁시가 나타나서 다시 우리가 저런 마고를 모시고 살았던 그런 황금시대와 같은 마고성 시대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원래 가졌던 마고 시대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이상과 꿈이 그 마고 시대에 실행이 됐었는데 그들이 인간이 타락하고 다른 걸 먹지 말라는 걸 먹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각자 이제 흩어져 살면서 또 나라가 또 일어나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 마고의 모든 이상과 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마고를 회복하자. 그분이 이제 황궁시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마고 시대를 재건하자. 이제 다시 세우자 하신 분이 단군왕공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군은 고주성을 세우신 분인데 이 마고의 역사를 봤을 때는 마고성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신 분이 단군이죠. 처음에 회복하자고 한 분은 황궁시. 단군께서 깨닫고 다시 정치적으로 이 새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고서 그
일성을 하신 분이 바로 단군 안검이세요. 그래서 단군이 부도제는 인검이라고 해서 단군 인검. 인검이 나오셔서 다시 부도를 재건해야 되겠다. 부도를 재건하려고 하신 분이 단군이세요. 우리 역사에서 이 마구의 역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재건.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부도지에서의 관점에서, 부도지 관점에서, 마구의 관점에서 단군의 고조선을 얘기한다면 뭐예요? 저는 마구성의 마구 할머니 모시고 살았던 그 시대의 원형을 다시 이 땅에 세우자. 이것이 단군의 이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천부단을 세웠어요. 왜? 사람을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되니까 뭔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도지는 바로 이 부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도를 건설한 역사가 바로 이제 부도지예요. 그 역사를 처음 설명하자니까 마고 30년부터 역사가 서술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땅에서 재건하려고 하시는 분은 바로 이제 단군이세요. 그래서 천부단을 짓고 북쪽에는 북보단, 동보단, 남보단, 서보단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이 강화도 만이사를 생각하면은 저는 보단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네, 저는 마고 부도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강화도 만이사는. 부도는 뭐예요? 천재. 아까도 마고당, 부산, 이 장산의 마고당과 천재당이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천부단인데, 천부단의 중앙의 천부단, 그 다음에 서보단, 북보단, 동보단, 남보단인데, 동쪽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그 천부단, 그 재단의 하나가 강화도 만이사에 참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건 문헌에는 없어요. 그럼 왜 저 참선단을 우리 역사에서 단군 시대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마지막에 이제 광개토 태왕이 마지막 올라가서 제사 지낸 곳이 이 강화도 만이사 참선단이에요. 광개토. 아까 박재상이 고구려 가가지고 우리는 부도의 일로서 말을 한다는 그 규절이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규절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부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도는 뭐예요? 천부단, 천재단을 모시는 재단을 갔는데, 재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부대나 놓고 천재단을 모시고 거기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만, 동시에 네 군데 동서남북에다가 다 쥐어놓고 동시에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중앙을 천부단이라고 하고. 고구려가 뭐예요? 북부단을 차지한 게 고구려예요. 고구려의 그 부도 사상이 있다는 것이 아까 그 박재상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데, 그건 왜 그 말이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게, 저 북부단을 고구려가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그 박재상하고 저기 광개토 대왕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극격을 하더라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광개토 대왕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강화도 만이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게 아마 합리적인 추정일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화도 만이산 참석단이 홀대를 갖고 있어, 홀대를. 그래가지고 저 강화도 군청에서 참석단 못 들어가게, 왜 못 들어가게? 문화재 보호할 테니까 들어가지 마 해가지고 10년째 저걸 철망으로 쳐놓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다 열었대요. 엊그저께 메eting. 네. 엊그저께 다 열었다고. 엊그저께 다 참선단 문을 열었대요. 네, 제가
소식을 받았는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홀대를 해요. 문화재를 보존하려면 개방하고 보여주고 더 잘 만들고 더 관리를 잘하면 되지. 훼손될까봐 못 닫아놔요. 집은 그러면 자기 집은 집 훼손될까봐 어떻게 문 열고 들어가요? 여기도 문 닫아야지. 훼손될까봐 문을 닫는데요. 세상에 훼손될까봐 문 닫는 그런 성지가 어딨어요. 네? 그렇게 이제 못되게 공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선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지만, 아무튼 강화도 저는 참선장을 생각하면은 부도지에 나오는 부도다, 그 제단의 모습이 과거에, 근데 이 천부단은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아까 이세신구 그 정도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왜 당군의 정치인들이 이 부도 정치를, 홍익인간이 부도 정치를 실행하는 거예요. 부도 정치. 그것도 없이 그냥 홍익인간이에요. 뭘 이렇게 해요. 부도 정치를 시행하는 게 홍익인간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천시를 말하지 않고 홍익인간만 말하니까 홍익인간이 자꾸 겉돌고 그거 있었어. 요즘 아이들은 홍익인간 알고 못해. 그러니까 이 천부단을 세우고 동서남북에 또 보단을 세워서 이 천재 지내요. 왜 우리가 천재를 지낼까요? 왜 지내죠? 꼭 우리만 지내야 돼요? 천재를. 왜 우리만 지내요? 중국도 지내고 일본도 지내야지. 왜 우리만 지내요? 그것은 우리가 천손이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천손인 거예요. 천손에 다 누구나 천손이지만 천손의 장자의 피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니까 싫어도 좋아도 할 때, 둘째, 셋째는 꾀병해도 괜찮아. 우리는 해야지. 왜? 장손이니까. 우리 장손의 민족이니까. 근데 우리가 부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손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잘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설명할게요. 이 부도지에 보면 태원에 부도가 있다고 해요. 태원에 이 중국 태원에 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다 고전했어요. 국수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도지에 나온 데를 보면은 이 태원에 보단이 있었어요. 보단이 작은 부도가. 그 태원하고 참선당 딱 연결하면은 저게 위도 39도에 딱 맞아떨어져요.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찾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새로운 부도성을 찾았어요. 여기 이 국회의원 회원들한테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이 우르무치는 많이 알려졌는데, 우르무치 여기 빨간 표시한 곳, 여기에 부도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았어요. 왜 올라갔지? 부도성 이름이 파성자예요. 파성자. 이게 제가 엊그제 오늘 이 강의 준비하다가 찾은 거예요. 이거 너무나 신기한데, 여기 이름이, 우리 파성장이 부도성 이름이 있는 곳이 지무싸월현이에요. 지무싸월현. 위구르 말로 지무싸월현이래요. 그래서 우르무치의 동쪽에 이 성이 있는데, 중국 애들은 이 부도성이라고 쓸 때 우리같이 이 합발부 부자를 쓰지 않고 그 부도탑, 불교의 부도탑, 그 부도를 써요. 그 불교 부도탑이라는 게 왜곡 들어가지고 우리 부도라는 말이 왜곡돼서 부도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아주
오래된 여기 부도성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우르무치 옆에 화성자라는 성이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근데 이게 물론 지금 원형은 해석되어 있겠죠. 원형은 해석되어 있겠는데 이제 흔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아무튼 있는데 부도지 관점에서 설명한다면은 바로 마고성의 복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부도 천부당을 세우고 사방에 고장을 세우는 부도 정치를 해가지고 인류를 하나의 백성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부도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건데 이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의 요순무 중국의 요순무 이 세 임금이 단군의 부도 정치를 반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는 요순하면은 태평성대요, 성군이요, 공자님이 최고의 성인으로 모신 분이 요순우탕인데 또 요순우가 단군의 부도를 반대했다고? 반대했어요. 이 부도제는 그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군은 부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 얘들은 부도 정치를 반대해요. 이게 그 기록이 부도지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전쟁, 두 번, 세 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결국 논어는 공자는 누구 편이에요? 요순 편이에요? 공자, 유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단군 편이 아니고, 요순 편이에요. 요순을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중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요순을 끌어들여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서삼경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이 부도를 위해서, 이 단군의 부도 정치, 천주경도 있고, 삼위실구도 있고, 참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이 있는데, 우리는 또 힘이 밀리니까 유교 사서삼경한테 우리 경전도 다 밀려가지고, 다 가짜 취급만 받는 그런 상태로 왔죠. 그래서 계속 이 부도지에 반은 요하고 단군하고 싸우고 순하고 단군하고 순도 원래 고조선의 신하였다가 배반해가지고 요에 가서 이제 출세를 하게 되죠. 그다음 우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우의 아들 이 괴가 나오는데 우의 아들 괴하고 이제 단군 고조선하고 이제 싸우게 돼요. 왜냐면 왜 싸우게 되냐면 바로 부도의 그걸 서로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순우하고 이 괴 아들 괴는 단군의 부도 정치를 반대해요. 아무튼 이때 요가 요순이 여기 살았었어요. 요순 저기 아까 태원 얘기했었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무튼 요순하고 우하고는 단군을 반대했다는 거 보관하시고요. 근데 중국 지도를 보면은 고조선 시대에 유역시, 유격시, 유궁시, 유행시, 유신시, 유민시, 유시, 유호시 이 이슬자로 나오는 시족들은 다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원래 중국 땅이 고조선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한 거지 이제 그 요순우한테 밀려가지고 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전쟁을 이제 요순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전쟁을 했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노노맹자는 요순을 훌륭한 인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요순에 비해, 노노맹자에 비해서 이제 좀, 뭐랄까, 또나, 이, 노노맹자의 반대 입장에는 있어요. 경전이 뭐죠? 노노맹자의 반대 입장에서는 경전이 노자장자예요. 장자. 노노맹자를 반대하거든요. 장자가 요순 쟤들은 저 사기꾼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장자에는. 그때 이미 알아본 거예요. 요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장자는 노노맹자의 반대 입장에 있었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노노맹자가 요순을 높이는 거였다면은 장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누구 편이었어요? 단군 편이에요. 단군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숨어서 단군 역사를 쓴 거예요. 자, 이거 달력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요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오행에서 수화목금토 오행 중에서 토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기 숨어있다고 그랬죠? 드러내지 않고 목화, 목금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토는 드러내지 않아요. 숨어있어요. 그 가운데 토가 뭐냐면 그게 제왕의 자리예요. 임금의 자리예요. 토가 임금의 자리예요. 그런데 요수는 그 가운데에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단군은 그러지 말라 한 거예요. 왜? 토의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토의 정치, 부도는 토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으면 가운데지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요수는 자기가 황제 되려고 단군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황제 되고 싶어가지고 중앙에 토로 들어가서 내가 토다 라고 한 게 바로 이게 요순이에요. 철학적으로 비유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수는 그 황권을 써서 정치를 한 것이고 단군은 그런 황권을 요수와 같은 황권을 쓰지 않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 토는 자기니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군은 어떤 정치를 했겠어요? 노자에서 말하는 어떤 정치일까요? 노자에서 말하는 단군의 정치는 무의이화예요. 잘 보세요. 노자의 무의지치, 정치적으로는 무의지치라 하고 철학적으로는 무의이화라고 하는데 노자는 다 무의이화로 되는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동의 정치라는 것은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무의이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 할아버지는 이 무의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무의정치를 한 단군을 이상으로 해서 쓴 책이 노자예요. 노자를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군만 생각나. 아, 단군 할아버지가 저랬겠지. 단군 할아버지 정치는 저랬겠지. 여러분들 가셔서 오늘부터 이제 도서지도 공부해야 되는데 노자를 다시 보세요. 노자를 다시 쭉 읽으면 단군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게 단군 할아버지 정치예요. 부도의 정치예요. 홍익인간의 정치예요. 홍익인간이 어떤 정치였지? 알고 싶은 분은 홍익인간이 어떤 정치였나 알고 싶은 분은 노자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단군이 어떤 분이었지 알고 싶으면 노자를 보세요. 요하고 순임금이 어떤 분이었지 하려면 노노맹자를 보세요. 이거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건 어떤 철학이냐? 수화목금토 중에서 단군은 항상 토에 있지만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치를 했고 그게 부도의 정치예요.
요수는 자기가 최고의 제왕이 됐다고 해서 황제가 됐다고 해서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라는 말 쓰지 않는 건데 중국에서 쓰니까 우리도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용어도 정치 다 변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군과 단군과 요의 관계를 한번 이 부도지가 읽어주는 거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거 자기 아주 최고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집중해서 보세요. 이거 모르고 하시면 안 돼요. 모르고 오셔가지고 이걸 꼭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마구대성에서 장자가 그냥 황궁씨가 있고 백수씨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마구, 그 다음에 궁이, 수이, 그 다음에 궁이에는 황궁씨가 있고 수이에는 백수씨가 있어요. 근데 황궁씨, 이 장자인데 황궁씨의 밑으로는 유인씨가 있고 유인씨 밑으로 유인씨 바로 직계 장손이 단군 왕금이고 부루요 음루로 가요. 그런데 요는 백소씨, 지소씨, 요 단주를 가요. 이게 이것이 요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넷째 백소씨로 지소씨로 요 단주로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는 단군은 황궁씨, 유인씨, 단군왕검, 부로 음루로 가요. 그래서 마구대성의 장손의 핏줄은 왜 한국이 갖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온 거예요. 중국은 말자야, 차자. 우리는 천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구 부도지를 통해서 본 혈통으로 봤을 때, 부도지로 봤을 때의 혈통 관계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장자로 오게 돼요. 요수는 차자예요, 차자. 이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도지가 우리한테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는 장손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천재를 지내야 돼요. 둘째 식자 같으면은 그냥 농땡이 치고 안 하고 그냥 건너뛰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 부도지가 일러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천손의 사명이 있어요. 천손이 장손으로서의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책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손이요 장손이구나. 그래서 마고사당도 있고 천재당도 있고 그래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그런 이런 천재의 맥은 우리 홍산문화부터 쭉 내려오는 우리가 이 천재단 문화는 천재 문화는 홍산문화 유적에도 아주 명확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복골 다시 마구 시대를 간다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홍익인간으로 이 온 백성은 이 사회의 총괄을 이루는 말이 나와요. 이 부도지에는 사회 동포주의 부도지의 사상에 아주 중요한 게 사회 동포주의예요. 사회라는 말이 이 부도지에 나와요. 이 사회라는 말이 또 관계도대한 비문에 나와요. 그래서 관계도대한 생각할 때마다 좀 희한해요. 뭔가 있어요. 그 사회 동포주의가 홍익인간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부두를 다시 한다. 부두를 공부한다. 다시 또 천재를 한다. 이 모든 게 이 문화가 뭐예요?
이제는 온 인류가 같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하나하나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구나. 그래서 사회가 총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고 삼신의 정신, 다시 또 우리가 마고성에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고 할머니가 우리한테 물려준 게 천부경도 있지만, 옴 소리가 옴의 수행법, 이 불가에서 지금 옴의 수행이 남아있잖아요. 그 이 옴이 이제 마고 할머니가 일러준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렸고, 인도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현대의 마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이제 인류의 모든 생명체에 아우르는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손이니까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천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온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삼신관념이 나왔고, 그래서 보조선이라는 것은 바로 아사단이라는 건 바로 그 천부단을 세웠던 그 아사단일 것이다. 그 천재단을 세웠던 그 도시들을 아사단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사회동포주의 그런 개념으로 홍익인간을 추천하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류예요. 우리 또 지구사, 지구인의 사명이 왜 중요하냐? 저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으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구하고 관계없어. 우리는 차자니까, 우리는 제사 안 지내 관계없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장성이 다 껴안고 같이 가서 온 인류가 같이 공존하는 인류를 발휘하는 그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또 다른 사명이다. 우리 천손의 사명은 너무나 무한하고 무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것을 우리가 두더지의 마고 삼신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에 왜 저게 두더지가 숨겨 있다가 다시 이 땅에 다시 나타났을까? 그래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두더지가 다시 나타났을 것이다. 근데 또 다행히도 저 두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본은 아마 북쪽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이 박근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제 몰락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왔다가 다시 이제 38선 넘어갔다가 일부 다시 가려고 했다가 38선이 막혀가지고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은 지금 저 부도주의 원본은 북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또 그런 좋은 상상도 해보고 북쪽에는 틀림없이 부도주의 원본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하면서 또 아무튼 우리는 저게 그냥 필사하는 원고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부도주의를 알았기 때문에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 사회동포주의, 또 마고 삼신, 또 요즘 말하는 인류의 또 세계 평화, 지구 사랑, 지구인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강의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